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의 등장은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이란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수군사작전에 사용할 새로운 첨단 공격 및 정찰 드론을 개발했다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샤히드 107로 명명된 이 새 드론은 폭발성 정찰 무인 항공기로 미국과 서방이 공급하는 것과 같은 고가치 전장 표적을 찾기 위한 특정 기술이 장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한 보안 소식통은 특별히 설계된 드론 중 몇 대가 2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래로 러시아에게 제공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샤히드 107의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스카이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샤히드 배회 제품군의 일부 또는 카미가제 스타일로 지정된 목표물의 충돌을 위해서 지역 상공을 맴도는 일회용 드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발사체는 러시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란 중부 공군기지에서 처음 시험되었고 주로 차량 뒤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 드론의 최대 사거리는 1500km이고 실시간 스트리밍 송신기를 장착하여 드론 운영자가 전장에 업데이트된 정찰 영상을 수신하고 다른 드론이나 무기 시스템이 타격할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카이뉴스와 통화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샤히드 107 개발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의 큰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는 이란이 우크라이나의 서방이 제공하는 더 값비싼 방공 시스템을 고갈시키려고 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드론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미 러시아가 샤히드 238로 알려진 이란의 제트 추진 배회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왼쪽 사진은 우크라이나에서 격추된 샤히드 238 또는 그 프로토타입 변형 또는 그것의 파생물 잔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포포프 장군은 12월 초 국영 스푸트니크 TV와 인터뷰에서 샤히드 238의 전신 샤히드 131의 러시아 명칭인 게란2가 제트 동력이고 최고 속도가 시속 497마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펠러 구동 샤히드 136의 순항 속도는 시속 약 111마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대공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요격체를 발사하여 드론에 반응해야 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서방이 제공하는 초고가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동화기가 제1차 세계대전을 지배했고 전차가 제2차 세계대전을 바꿨다면 현대전을 지배하는 것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드론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군수산업이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2024년엔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지정학적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몇 개월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할 것이고 이란이 후티 반군을 매개로 러시아와 결탁해서 미국을 대적하는 등 가자 지구의 위험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중동 국가를 분할하고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스라엘이 미국을 가자 지구의 공포 이야기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오판입니다. 러시아가 2024년 브릭스 의장직을 맡게 되었고 푸틴은 신년사에서 200개 이상의 회의와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최종 회의는 10월 카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모든 회원국들에게 달러 대신 금이 뒷받침하는 무역결제 협정의 장점을 교육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브릭스 통화가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루블화를 금 교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러시아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지출을 삭감할 필요가 없는 몇 안 되는 경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부터 러시아가 브릭스 의장직을 맡게 되고 회원은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되는데 작년에 관심을 표명한 30개국 중 15개국이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상당한 양의 금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달러화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명목 통화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높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과 몰수 위협으로 인해 증가하는 신용 위험을 안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둘째는 미국의 지정학적 쇠퇴에 관한 평가입니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는 IMF에 보고되고
월드 골드 카운슬이 공개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전체의 일부일 뿐이고 정부는 국부기금 및 대중이 볼 수 없는 기타 계좌의 금괴를 보관합니다. IMF의 통계는 전체 그림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전략적 금괴 보유량은 지난 10년 동안 조용히 증가해 왔으나 달러는 돈이고 금은 돈이 아니라는 미국의 주장 때문에 어떠한 중립국들도 공개적으로 달러로 금을 매입하여 미국과 IMF의 보복을 당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우디 같은 강력한 국가나 러시아, 이란 등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국채를 팔아 그 수익금으로 금을 사왔고 러시아는 달러 반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달러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세계에 대한 미국 지배력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귀금속 시장 뉴스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저널 골드 이글은 미국의 정치인과 관련한 금에 대한 얘기를 꺼린다고 합니다. 미국과 기타 서방 국가들은 금과 은을 모든 법정화폐, 즉 금이나 은과 같은 유형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통화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간주합니다. 미국과 동맹국 모두 금과 은의 신용을 체계적으로 떨어뜨려 자국 통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대출을 유치합니다. 서구 정부들이 금을 쓸모없는 금융수단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납득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귀금속을 계속 매입하고 있다고 골드 이글은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막대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서구는 세계 금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해왔고 러시아와 중국은 서구의 그 전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로부터 귀금속을 빼앗을 계획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부채 상환과 관련하여 서구 정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금의 실제 가치를 깨달았고 달러, 유로 등 법정 화폐를 게임이 끝나면 현금화할 수 없는 포커칩으로 간주합니다. 러시아는 근본이제 루블화로 달러 패권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드론을 생산할 수 없는 미국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방위산업체들이 펜타곤이 고성능 드론 생산을 위해서 중소형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드론을 만들지 못한 전 세계에 버려놓은 모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러시아는 근본이제 루블화로 달러와 패권을 끝내려고 금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추코트카는 금강으로 유명한데 최근 이 지역의 연간 귀금속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동단 추코트카에 위치한 소비노예 금광에서 100톤 이상의 금이 새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가장 큰 금 발견입니다. 국영 로사톰의 광산 부문은 성명을 통해서 소비노예 광산의 시추 작업이 영구 동토층에서 연중 내내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소비노예 광산의 연간 생산량은 2029년부터 무려 3톤에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척치해 근처에 위치한 이 광산은 1970년대에 채굴을 시작했고 1980년대에 고급 금맥 식별을 위한 종합 지질 탐사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의 등장은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